반갑습니다. 일락서산 이제국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황 선생님, 예. 요즘 더위는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난 그 더울 때는 네. 가을이 가까워왔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아주 낙관적으로 사시는군요. 왜냐면 사실 더위가 피크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가을이 다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뭐 좀 더위 좀 건디고 나면 또 선선한 바람 부는데 뭐 네네. 그 생각하고 살아요. 예, 저는 못 참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자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자책도 이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그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 이제 그 루이지애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 침공 이후의 실패,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를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멕시코 영토의 55%를 먹은 과정,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이제 영토 확장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예. 오늘은 이어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한 이제 또 식민지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1800년대 마지막 영토 확장 시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1차 대전까지 개입해 들어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죠. 네. 선생님, 결국 이제 그 저기 이제 미국이 가장 그 호시탐탐 노려왔던 곳이 사실은 그 멕시코 전쟁 때부터 노려왔던 곳이 쿠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쿠바 얘기를 조금 시작해 볼까요? 예. 그 쿠바가 원래 멕시코에다가 이 반군을 보내면서 동시에 쿠바에도 보냈죠. 보냈는데 포크가 그랬죠. 포크 대통령. 포크 전쟁. 맞죠. 포크가 보냈었는데 그때 그 멕시코 지역은 이미 이제 스페인에서 손을 놓고 멕시코 공화국이 수립이 되면서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혼란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군을 침투시키기가 쉬웠죠. 근데 쿠바만 해도 완전하게 스페인이 식민지로서 통치권이 확실하게 미치고 있으니까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쿠바에 그 침투시키는 전략은 뭐 이민을 보내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거보다 그 노예 해방. 왜냐면 쿠바에는 그 흑인 노예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남북 전쟁 때 써먹던 노예 해방을 많이 써먹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쿠바 할 때는 노예 해방 작전을 써먹네요. 또 많이 써먹죠. 근데 뭐 그 대신 또 스페인 입장에서는 노예를 갖다가 그렇게 세게 뭐 자기네들 그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안 부리고 뭐 임금도 줘가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뭐 계약 관계나 이렇게 비슷하게 뭐 철저하게 몸종 다루듯이 막 그렇게 뭐 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어쨌든 그 쿠바에서 저기 노예 문제가 이슈가 된 게 원래 그 타이노족이라든가 시보네족이라든가 그 원주민이 사는데 거기에 이제 스페인이 점령을 해가지고 또 이제 아프리카 흑인을 해갖고 흑인이 한 100만 명 정도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스페인이 하고 있었지만은 그때 1800년대 말만 하더라도 이미 뭐 흑인 노예를 사들여 와가지고 뭐 인간 노예 시장에다가 뭐 이놈은 100불 이놈은 200불 하던 그 시대는 아니었었어요. 지난 시기죠. 이거 상당히 이제 그 현지 주민의 정식 주민으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실제로 뭐 백인들보다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피가 막 섞이고 하다 보니까 혼혈 섞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쿠바는 그 당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그 흑인 노예 해방이 이렇게 옛날에 남북 전쟁 때처럼 그렇게 확 먹히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스페인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 흑인들이나 인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도 머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약간 유화책을 썼네요. 뭐 자치권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요. 상당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그렇게 약효가 약발이 잘 안 먹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남북 전쟁 미국에서 나고 네. 그 바람에 이제 위야무야 되고 네. 일단 스페인에 대해 참 그 쿠바 침공에 대해서는 한동안에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었죠. 아,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머리를 써야 되겠네.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와이를 완전하게 이제 복속을 시키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무력을 쓸 각오를 하고 들어갔어요. 계획을 하고 들어갔죠. 흑인의 선동으로는 안 먹힌다고 안 보고요. 먹히니까. 네. 그래서 스페인한테 원래 1억 불에 팔으라고 그랬어요. 아, 저는 또 돈으로. 예, 돈 이거 아, 얘들 그 예, 수법이 그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네. 맞죠. 네. 아마 그 사실 미국의 한국의 부동산 업자를 미국에 보내놨으면 참 장사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왔더니 쿠바는 또 1억 불이네요. 아, 예. 이제 시대가 흐르니까 이제 시대가 인플레이션이 흐르고 내가지고. 지금 땅이 이제 쿠바는 뭐 넓지가 않은데 필리핀까지 뭐 이게 네. 줄줄이 막 오니까.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필리핀도 먹고 싶고. 네. 그러니까 이미 하와이는 먹었으니까 네. 필리핀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정말 세계의 땅을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아메리카 대륙만 놓고 보면 이제 북미주는 이제 자기가 이제 거의 판정리를 했고 예. 이제 남미 대륙의 맹주가 이제 식민 통치 맹주가 스페인이니까 예. 스페인을 겨냥해서 그 첫 관문으로 예. 쿠바 예. 이러면서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돈 흔들면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에서 1억 불 안 팔겠다. 당연히 안 팔겠죠. 예. 쿠바가 어떤 예, 땅인데. 거기에서 매년 수익 들어오는 게 얼마인데. 경관도 좋고요. 그러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뭐 사탕수수니 뭐니 뭐 하여간 쿠바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농작물, 물산이 대단했죠. 예, 네. 농작물. 그다음 필리핀도 또 뭐 농작물 만만치 네, 않았고.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일제 폐망하고 나서 우리가 이 미군정기에 그 당시에 뭐 이 농업에 대해서는 필리핀을 갖다가 이 아시아의 최고의 농업 국가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이 그 전에는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예, 훨씬 그랬죠. 네, 그 정도 이제 그 물산이 풍부한 데니까 네. 1억 불에 팔 이유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작전을 짠 게 바로 이제 메인호라고 하는 이 미국의 그 해병대원 한 450명을 실은 네. 해병대를 이 아바나 쿠바의 그 아바나 항구요? 예, 네. 항에다 파견을 합니다. 그 왜 파견을 해요? 예, 뭐냐 쿠바의 내부에 지들이 한쪽에서 소요 이렇게 놓고 나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국민을 보호해요. 보호하기 위해서 유사시에 우리 그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 출동한다. 그러니까 저기 쿠바에도 미국 이주민들이 또 일부 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좀 있었죠. 그지만 많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다양하게 뭐 자기네 이민도 보냈다가 흑인 노예 해방 선동도 했다가 다양한 아주 뭐 온갖 수를 다 쓰는군요. 수법을 해왔으니까 당연히 이민자도 좀 있었죠. 네. 예, 뭐 많지는 않았지만. 네. 자 그래가지고 이 메인홀을 보내는데 사실 일단은 그거는 쿠바는 스페인령이기 때문에 스페인이 자국의 이 방어 차원에서 왜 이거 남의 나라 군함이 여기 들어오느냐 당연히 이건 그렇게 제기를 하겠네요. 할 수 있죠. 네. 근데 뭐 말해봤자 안 통하니까 일단은 충돌을 피합니다. 그럼 정박을 허용합니까? 한국의 예. 정박을? 뭐 정식을 허용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무긴 네, 일종. 예, 힘이 없으니까. 네, 네. 그더 부딪히기 싫으니까. 예, 예, 예. 놔두더니 근데 이게 스페인에서 무반응을 하니까 예. 무대응으로 나와. 처음에는 이제 들어오면 막 예. 반격을 한다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예. 무대응을 했거든요. 무대응을 했군요. 무대응을 하니까 이제 소위 재미없네요, 미국은. 가깝한 건 미국이죠. 예. 그래서 이 어느 날 그 메이노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배 밑창에서. 예. 그래가지고 배가 폭발하고 나서 불과 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거기에 뭐 270명 수병이 다 죽습니다.
수장되고 수장되고요. 복사하고 뭐 예. 죽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거 스페인 너네들이 이거 한 짓 아니냐, 소행 아니냐. 아, 또 기회가 왔네요. 예, 왔죠. 예.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 네. 그럼 우리 합동 조사하자. 아, 스페인에서는 공동조사. 예. 네. 합동 공동 조사하자. 천안함도 공동조사하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거 안 하잖아요. 예, 안 예. 하죠. 가스법이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그 말 들을 리가 없죠. 네. 그리고 바로 선전포고합니다. 스페인에다가. 아, 예. 예. 뭐 예. 조사할 것도 없고, 예, 없고. 그냥 단정 짓고. 예. 솔직한 얘기로 북조선에서 자위력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천안함 같은 거 해놓고는 당장 선전포고 했겠죠. 그렇겠죠. 네. 예. 딱 수법이 딱 네, 나오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아무도 뭐 스페인이 좀 싸우긴 싸웠지만은 힘이 없으니까 예. 결국은 졌죠. 예. 근데 선생님 그런데 실제 그 팩트는 뭘까요? 그 메이노. 예. 예. 이제 팩트의 메이노의 폭발 사건은 미국 내 자작극이다 하는 것은 네. 그 이후에 예. 1900년대 한 1920, 30년도인가 그때 미국 내부에서 이제 이 전쟁 관련된 회의가 있었을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우리가 네, 옛날에 네, 네. 메이노 하듯이 예. 하면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런 예, 기록이 예. 나옵니다. 네네네. 예. 1962년 3월 5일 예. 어떤 미 국방성이 쿠바 침공 관련 모의 작전을 아, 발언을 예. 했다고 딱 예, 기록이 나오네요. 네. 그렇군요. 예, 네. 20몇 년 아니고 네, 착각했습니다. 네, 60몇 네. 년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때 이제 쿠바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황열병도 퍼뜨리고 뭐 별짓 네. 다 했죠. 네, 예, 네. 미국이.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메이노 사건은 내부의 자작극이다. 근데 미국 이제 스스로가 이제 실토를 한 거네요. 예. 자기 회의에서. 그것도 그렇죠. 쿠바 재침공 예. 모의 작전. 예. 그 옛날에 그 메이노 했잖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 메이노 함장이 6B라고 하는 함장인데 네. 예,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뭐냐면 벌 6마리. 이름이 벌 6마리예요. 아, 6B. 네. 그래서 그 네. 6B 함장도 네. 이 스페인 쪽에서 이거 한 거 아니다. 네. 얘기를 했어요. 함장도요. 네, 함장도. 본국에 보고할 때 그렇게. 예, 아니다. 네. 했으니까 분명히 스페인에서는 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네. 하면 전쟁하면 그 안 하려고 지금까지 무대응을 해왔는데. 그렇죠. 그거 말이 안 되죠. 할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쿠바 다 먹고 네. 뭐 필리핀에다가 이미 스페인을 상대로 선전포도 하면서 동시에 바로 그 전함을 갖다가 필리핀으로 보냅니다. 또 다른 그때 전함. 미국 대통령이 그 티오도 맞습니다. 루즈벨트죠. 루즈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양동 작전을 이미 했죠. 전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쿠바 예. 가지고 스페인 누르면서 그렇죠. 필리핀에 벌써 함대를 보내놓은 예. 상황.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네. 나는 전쟁이라면 모든 것을 다 환영한다. 왜? 미국이 그걸 환영하기 때문이다. 예. 원하기 때문이다. 예. 예. 예, 사실이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이기니까 이제 스페인이 이제 강화조약 하자. 스페인이 힘이 안 되니까 하자 그러겠죠. 그러니까 또 원래 전쟁을 하게 되면 성전국이 배전국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관례인데 네. 2천만 불을 딱 줘요. 또 이거 아까 뭐 멕시코 지난번에 멕시코 얘기한 같은 얘기입니다. 뭐 개평 주나? 개평도 주고 우리한테 개기느라고 좀 뭐 아팠지 다쳤지 그 약 사발로 네. 뭐 2천만 불을 딱 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권리금이죠. 권리금 주는 거네요. 권리금이죠. 예. 예. 결국 먹으려고 했다라는 게 다 그렇죠. 표시가 나는 거군요. 예. 권리금 주고 이제 인수를 했죠. 네. 인수를 하고 이제 필리핀과 쿠바에다가 이제 총독을 두죠. 예. 예. 그러면 그 스페인 미서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 스페인 미국 전쟁, 미국과 스페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어디를 먹나요? 그러니까 이제 주된 그 메인 그 주 나라는 뭐냐면 쿠바와 필리핀이고. 필리핀이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부속된 이제 스페인령으로서 뭐
괌, 푸에르토리코 뭐 이런 괌하고 푸에르토리코도 그때 이제 같이 딸려온 네. 텀으로 그냥 개평 없듯이 오는 겁니다. 그게 딸려오는 원래. 거네요. 그 원래 그거다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데니까. 그러니까 다 넘겨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결국 그 미국이 쿠바를 장악하게 된 것은 그 메이노라는 그 폭파 자해극을 통해서 자해극을 통해서 스페인한테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쿠바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자해공갈단이죠. 이제 자해공갈단이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쨌든 쿠바는 결국 이제 미국의 식민지 통치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네. 이 이제 양쪽에다가 뭐 총독 두고. 네. 근데 특히 이제 쿠바는 네.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자기네 미국의 영토로 만들려고 했죠. 사실 그게 뭐 가깝지 않습니까? 마이애미에서 뭐 그렇죠. 뭐 해협만 잘 치면 그냥 뭐 쿠바에 갈 수 있을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먹으려고 이제 이거 이제 우리 땅 됐다. 사실은 하와이보다는 쿠바를 영토로 하면 명분은 서죠. 뭐 가까우니까 지리적으로 그렇죠. 뭐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 쿠바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피델 카스트로하고 그 체게바라 같은 훌륭한 그 이 독립 전사가 있었고 그 바람에 그때 바티스타 괴뢰 정부를 전복시키고 네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피델 카스트로가 그 아바나 법과대학인가요? 대학생이죠. 한번 잡혀갔었죠. 법정에 서가지고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그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알려줬었는데 그 구치소에 내가 면담을 가가지고 그 김기종 씨 기억나십니까? 저기 미 대사관 대사 그 친구 뭐 그 친구라 그 양반한테 내가 누가 난 그 사람 개인적으로 잘 뭐 몰라요. 어떻게 무슨 모임에서 한번 봤거나 뭐 그 정도인데 그래서 누가 자꾸 선생님 그 사람 뭐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양에 그 어디죠? 저기 그 인도원 그쪽에 있는 구치소 서울 구치소죠. 서울 구치소죠. 거기 면담을 가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법정에 서거든 당신네들이 날 재판할 수 없다. 나는 역사가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덧붙였죠. 이거는 옛날에 피델 카스트로가 법정에서 했던 얘기다. 근데 어쨌든 쿠바 관련해서 보면 그 미국이 스페인 전쟁을 통해서 쿠바를 식민지화 한 다음에 처음엔 총독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리 정권을 세우는 거로 총독은 한 2명 정도 하고 대리 정권을 했는데 그게 무슨 고메지 정권이니 바티스타 정권이 하다가 이제 카스트로 그래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엊그제도 뭐 쿠바에서 막 상당히 큰 그 반정부 시위가 뭐 코로나로 돼 있다는데 여기도 지금 미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가격은 지금 뭐 쿠바 돌아가는 거 이제 뭐 요즘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다음에 중남미 편에 보면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도 아무튼 그 쿠바를 완전히 그 뺏기 위해서 60년대까지는 쿠바에 대한 미련을 미국에서 안 버렸죠.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게 뭐 옛날에 비하면 이건 뭐 별 정말 그런데 그렇게 좀 악랄하게 했죠. 하고 이제 필리핀도 역시 뭐 그와 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제 필리핀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필리핀도 이 제일 처음에 미군 함정이 왔을 때 해방군인 줄 알고 전부 다 나가서 미국 만세를 불렀거든요. 그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스페인을 내쫓아준 언인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똑같습니다. 그 장면은. 인간 딱 총금 딱 비켜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해방군이 우리한테 왜 저래? 필리핀도 사실 스페인에게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 전쟁을 벌였죠. 역사가 있잖아요. 그 필리핀도 마닐라나 이렇게 도시에 가 보면 옛날에 그 독립 그 투쟁했던 영웅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 사실 그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 완전한 오리지널 그 동네 토착이라기보다는 옛날에 그 스페인의 식민지를 오랜 기간 수백 년 받으면서 네. 이 혼혈이 됐죠. 네, 네. 그 사람들이 깨우쳐 가지고 이 필리핀의 독립을 네. 투쟁을 했던 사람 독립 영웅들이 있어요. 네. 뭐 리자린이 누구니 네, 꽤 네. 있습니다. 좀 알려진 네. 필리핀 역사에서. 네. 동작-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필리핀들이 스페인하고 이제 독립전쟁을 해서 그냥 독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하고 나서 완전한 또 거기도 또 뭐 한 3, 4대 네. 총독질을 했었죠. 네. 이 내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 메가드 아버지가 거기에서 총독한 걸로 한동안 총독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예, 지금 내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막 전쟁을 하니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독립투쟁을 했던 필리핀 이제 민족해방운동 세력이 더 강력하게 이제 독립을 꿈꾸면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해방자다고 들어왔는데 이 독립 세력을 완전히 짓밟고 학살하고 예. 이러면서 이제 식민지로 확 예.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총독 세우고. 진짜로 학살은 네. 스페인은 그렇게 그 필리핀 원주민을 학살을 그렇게 안 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 미국은 아주 철저하게 잔인하게 학살을 했거든요. 예. 예, 인종 청소를. 예. 그 다음에 아마 그 동남아시아 편에서 또 나중에 자세히 그 한번 설명을 또-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미소 전쟁의 결과는 미국이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다. 네. 요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쿠바,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괌까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태어나면 건국 이후에 계속 영토 확장의 과정을 예.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게 살펴본 거죠. 예, 1800년대 이제 네, 그게 네. 마무리입니다. 그게 1800년 마무리죠. 예. 예. 그럼 이제 19세기 이 1800년대 그 미국의 어쨌든 팽창적 야욕에 대해서는 봤고요.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세기가 들어서고 이제 1900년대 들어서면서 1차 세계 대전이 터지잖아요. 예. 이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대돼가는 과정을 또 우리가 또 목격을 하게 예. 되는데요. 예.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그 1차 세계 대전 이거는 어떻게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야욕의 연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야욕의 확대. 예, 계속. 예, 확대가 되죠. 예를 네. 들어서 뭐 그 우리가 그 미국의 5대 대통령 그 제임스 먼로가 네. 했던 그 소위 아메리카 고립주의라고 하는 고립주의란 말이 그 맞지 않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그러니까 아메리카에서의 최고 맹주를 선언했다고 한다면 이제 스페인을 까가지고 이제 딱 예. 이제 맹주가 돼버린 거죠. 예, 예. 이제 그걸로선 1800년대 마무리가 되는 예, 겁니다. 예, 즉 예. 1805년도에 그걸 시작을 했으니까 5년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5대 대통령도 1800년 초에 예. 그 제임스 먼로가 그걸 이제 선언을 한 이후에 1800년 내내는 전부 다 이 아메리카 대륙을 거기 이제 석권하는 거잖아요. 석권하고 네. 거기서 약간 이제 한 발짝 나아간 게 하와이하고 필리핀에 필리핀까지 이제 이제. 발을 좀 담궜는데 예, 걸쳐놓은 거죠. 예. 그다음에 190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세계의 이 제국으로서 나가기 위해서 네. 이제 마술을 뻗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럼 결국 이제 그 배경이나 계기가 됐던 게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예. 그 1차 세계대전을 일단 이제 미국의 관련 관계를 보기 전에 1차 세계대전 자체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약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차 세계 대전은 예, 간단히 얘기한다면 네. 기성 제국과 신형 제국 간의 이 헤게모니 싸움이다.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뭐 하루아침에 그게 1차 대전이라는 게 1914년도 여름에 시작을 해가지고 네. 18년도 가을에 끝나거든요. 만 4년 4년을 조금 갔죠. 넘게 네. 이제 전쟁을 했는데 네. 이 전쟁은 사실상 요즘 생각해도 너무 끔찍할 정도로 그냥 사람 죽이기 전쟁이에요. 이거는 왜? 네. 네 측하고 내 측하고 누가 많이 죽여서 상대방의 사람이 없을 때까지 전쟁하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남은 쪽이 이기는 거다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물량전 소모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예. 사륙전쟁. 예. 네. 그냥 그러니까 이쪽에 참호 파놓고 저쪽에 참호 파놓고 이렇게 맞습니다. 서부전선에서 예. 이렇게 해놓고 와 가면 응? 폭탄 막 떨고 쫙 죽고 그러면 예. 이제 한 번 전투 예. 큰 거 한 번 하면 30만 예. 뭐 이렇게 시체가 맞습니다.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예, 다음에 또 이선
진격하면 네. 또 죽고 나요. 또 죽고. 예. 그 창문 밑에 막 시체가 나뒹굴고 발이 썩어 나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축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네. 소위 연합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영국, 뭐 네. 프랑스 이런 뭐 미국은 사실 거의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무튼 뭐 연합국 측에 죽은 사람이 한 960만, 그러니까 사망 실종 네. 약 1000만 잡고 네. 이제 부상자가 한 1200만 남지.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토탈 한 2200여만 좀 넘죠. 아, 끔찍하네요. 예, 그다음에 또 동맹군이라고 해서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 네. 이쪽은 이제 사망 실종자가 약 800만.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부상자가 좀 800만이 좀 넘고. 네. 그럼 그 토탈 한 1600만이 좀 넘어요. 예. 그럼 모두 양쪽을 모두 합하면 거의 4천만 명이 예. 죽고 다치고. 죽거나 다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그 그냥 월량 소모를 해놓으니까 예. 어려운 나라들 그냥 한마디로 기아, 예, 빈곤, 기아, 질병. 빈곤, 질병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그 예.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예. 그 끔찍한 전쟁을 4년 동안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왜 생겼느냐? 네. 물론 뭐 우리가 책에서 그냥 쉽게 보듯이 그 당시에 이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그 보스니아의 이 황태자. 예,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오스트리아, 예. 이제 보스니아의 그 헤르체고비나. 예, 그 수도 사라예보. 예, 사라예보에 가죠. 사라예보죠. 네. 예, 사라예보에 이제 시사를 왔죠. 근데 사실 이 오스트리아가 지금의 우리가 보는 오스트리아보다는 힘이 그땐 제국입니다. 네. 그때는 오스트리아가 꽤 셌습니다. 네. 네, 뭐 그 당시만 해도 그 프로이센 독일이죠. 네, 네. 예, 독일하고 뭐 비슷할 정도까지 하여가 힘이 네, 네. 셌고 또 같이 서로 친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그 보스니아 쪽에 그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하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열병식에 뭐 참관하러 왔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열병식에 간다고 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현지에 있는 독립군 한 사람이 아니고 네. 한 무리의 이 암살 계획에 의해서 그냥 딱 그 부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르비아 독립, 그러니까 보스니아에 사는 세르비아 독립파. 예, 청년들이 이제 한 거죠. 일단의 그런 암살단이 네. 그 죽었는데 한 마리의 총성. 예, 그러니까 한방 그뭐한 몇 방 쏘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다 죽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또 재밌어요. 일화가 뭐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처음에는 그 수류탄을 던졌는데 네.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을 네. 던졌는데 찰과상만 입어가지고 뭐 병원에 가서 난 치료를 받고 이제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운전사가 길을 뭐 딴 데로 들었는데 그 암살단이 그 차가 하는 걸 다른 길로 가는데 가다가 본 거야. 네. 그 앞에 쏘았다고 하니까 이게 네. 완전 히 이 사람 뭐 네. 죽으려고 그냥 운명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한번 결국은 죽을 운명이었네요. 예, 마차 타고 가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하는 거로 예. 마차 타고 가다가. 예, 결국 뭐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하게 된 건 제일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그게 사고가 난 지가 한 2달 있다가 전쟁이 시작됐는데 네. 뭐 좀 이게 티격태격하면서 그렇게 황태자의 비중이 커서가 아니고 네. 이제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막 거기서 이제 얽혀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얘기냐. 네. 이 보스니아 이쪽은 그 이후에 이제 이 나라가 유고슬라비아가 된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슬라비아가 슬라브족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범슬라브 계통이거든요. 세르비아. 예. 네. 그 슬라브는 뭐냐면 러시아 슬라브. 쪽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연관 관계가 내가 그 유고슬라비아를 몇 번 갔었어요 옛날에. 예.
가가지고 거기서 기차 타고 이렇게 탁뭐 네. 동유럽, 서유럽을 네. 다녀보기도 하고 네. 예,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단유보강도 하러 그래요. 그 주변에 예, 그렇죠. 가보면 예. 그 어디 한적한 제가 이 펜션에도 며칠 있어갖고 하여간 뭐 이렇게 예. 그 단유보강은 사실 그 물이 여기에 북한강, 남한강보다 훨씬 못합니다. 좀 약간 황토물 비슷하게, 뻥물 비슷하게 그래요. 그래요? 예, 역시 막지가 우리나라만한 않아요. 데가 없군요. 예, 우리 참 금수강산 좋은 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유고슬라비아,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 아니고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세르비아. 세르비아 이렇게 하니까 오스트리아가 이제 세르비아한테 뭐라 했겠네요. 세르비아한테라 야 이거 뭐 어떻게 해? 뭐 그러니까 이제 세르비아가 그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렸어야 되는데 예. 이게 또 슬라브의 힘도 있고 하니까 러시아한테 일러 바쳤겠네요. 예, 좀 그런 게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 세르비아 말 안 들으니까 보스니아죠. 보스니아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네. 선전포고를 하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딱 들고 왜야? 나오는 이러면서 거예요. 이제 딱 나왔겠죠. 왜? 내가 형이 마청인데 네, 네. 슬라브의 마청인데 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독일에서 그래 내가 오스트리아하고 친한데 오스트리아가 내 동생인데 이제 더 큰 형 이제 부르는 거네요. 예. 이렇게 되니까 네.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일화를 보게 되면 이 러시아 측에서 이제 강제 징집령을 내렸답니다. 여기 보내기 위해서 예. 전쟁을 준비하기 예, 위해서. 선전포고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쪽에다가 이 보스니아 쪽에다가 선전포고를 하니까. 네. 보스니아가 아니라 그 세르비아. 세르비아군요. 예. 예, 세르비아군요. 네. 하니까 이 러시아가 자기네 자국에 징집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파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러시아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네. 중단해라. 네. 당신네가 징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전쟁 보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 24시간 내에 중단해. 너무 좀 급하게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전쟁을 안 하려고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 독일한테. 네. 그러니까 협상 필요 없고 24시간 내에 중단하지 않으면 바로 전쟁한다. 네. 그러니까 24시간 뭐 금방 가잖아요. 네, 최후 통첩을 너무 급하게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보기엔 전쟁하려고 마음먹었던 마음 것 같아요. 먹었겠죠. 예. 그 비렐름 2세가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붙는 겁니다. 러시아에다가 선전포고하고 저다 한방 붙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사실 뭐 그러면 그 과정이 이제 일단 전쟁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지난 배경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독일이라고 한 나라는 사실 1800년대만 해도 우리가 지난 뭐 여러 번 다뤘지만은 그때 유럽의 자웅을 겨루던 나라들은 그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예. 영국과 프랑스가 뭐 오랫동안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1800년대도 했고 1700년대도 했고 계속 해왔는데 물론 이제 이 프랑스가 졌죠. 따지고 보면 영국이 뭐 마지막으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끝나면서 다 끝났죠. 이제 프랑스 시대가. 자, 그렇지만은 워낙 그 양대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 뭐 주변에 그 여러 나라에 대한 영향력이나 또는 이 식민지나 이게 다 아시아, 좀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동 이쪽에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이라고 한 나라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 프로이센이 뭐 별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센이 서울에서 커지기 위해서 1800년대 초에 신성동맹을 합니다. 그게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같이 동맹을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다가 또 뭐 깨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합 집산하는 그 형태를 딱 보니까요. 2000 기원전 한 300년 전에 그 200~300년 전에 그 전국 시대, 중국의 전국 시대에
똑같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 합정 연행하듯이요. 바로 그 얘기를 예, 지금 예, 하는 예. 겁니다. 아, 예, 예, 예. 이 역시 우리 김 국장은 참 해박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정연행. 합정연행이요. 예, 합정연행을 얘기하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진나라가 점점 커지니까 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6나라가 이제 합종을 한단 말이죠.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뭐 이렇게 이렇게 6나라인데 그 6나라가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진나라를 견제를 하자. 쟤들이 지금 힘을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를 갖다가 다 밟아보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주도했던 책사가 바로 소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진나라에서는 이 합종을 깨야 된다. 깨지 않으면 자기네가 도저히 천하통일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의 책사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죠. 그래서 그 사기에 보게 되면 장이와 소진이 동문수학을 했다고 돼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몇십 년 차이는 아니다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난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동문수학에 대한 얘기가 드라마틱. 근데 드라마는 그 사마천이 쓴 책에는 동문수학으로 딱 나옵니다. 아주 그냥 딱딱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장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나보다 더 뛰어났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게 나오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합종 연행 하듯이 이게 딱 그 1800년대에 그 신성 동맹 원래 신성 로마가 원래 오스트리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또 깨져 나가고 그런데 1870년대인가 70년도인가 보불 전쟁 기억나실 겁니다. 프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죠. 해가지고 그럼 프랑스가 깨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의 독일이 딱 이제 완전히 이제 강대국 반열에 쫙 올라선 겁니다. 그걸 이제 끌어올린 게 이제 비스마르크잖아요. 체럴 재산이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세력 판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이 나폴레옹 전쟁까지는 서로가 그 숙적이었었는데 이제는 서로가 같이 친구가 되고 독일이 갑자기 확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견뎌야 된다. 야, 이거 겁나는 세력이다. 원래 그 독일이라는 게 게르만이라는 게 옛날에 그 서로마를 무너뜨린 게 서고투족인데 그 뿌리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물론 뭐 나라 형태를 크게 못 갖췄다 하더라도 옛날 시저도 그 게르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맞죠. 그래서 그 다뉴브강 북쪽 저쪽에 있는 가지마르라 뭐 그러니까 했거든요. 했거든요. 그 정도로 뭐 힘이 셌었는데 그때 그 걔들이 딱 그 도끼 날선 도끼 하나 딱 도끼 부대가 뭐 엄청 무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우지간 그래가지고 독일이 딱 부상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비스마르크 해서 이렇게 막 오면서 부상을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야 이게 이제 난리 났네. 그게 바로 이제 1차 대전을 일으킬 정도의 힘이 세진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렇죠. 독일이 이제 그때는 연합국을 상대로 싸웠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연합국을 상대로 싸우다가 이제 1차 대전이 딱 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하고 이제 그 오스트리아 요쪽이 이제 한 세력이 되고 헝가리 그다음에 헝가리까지 오스만 오스만 터키가 나중에 투르크가 이제 붙잖아요. 그다음에 요쪽에는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유럽의 거의 대부분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러시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합종 연행 상황이 됐고, 이제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본은 이제 또 원래 영일 동맹의 그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러시아 러일 전쟁 때 이제 영국이 그 뒤를 일본을 밀어주다 보니까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1800년대만 해도 일단은 뭐 영국이 그래도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제국 중에 제국이었으니까 당연히
러시아가 뭐 남하하는 걸 못 봐준다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을 앞세워가지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일 동맹이 됐었는 게 이게 연장이 돼가지고 1차 대전 때는 일본이 이제 연합국 편이 선 거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 1차 대전이 이게 한 걸 지금 말씀하신 그 배경을 요약을 해보면 예. 어쨌든 그 시작은 어쨌든 그 세르비아의 그 어떤 민족주의 세력이 그 보스니아에서 황태자를 네. 죽이면서 아, 예, 발단이 예. 됐는데 예, 예. 그걸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세르비아를 선전포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르비아에 가까웠던 러시아가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있었던 이제 독일이 이제 또 붙고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오다 편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있던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뭐냐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판이 막 커져서 세계 대전이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구조 안에는 아까처럼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 헝가리, 이제 오스만 터키 이런 이제 합정 연행이 예, 맞죠. 있었다는 바로 거. 합정 연행이죠. 예. 예. 근데 이들이 그러면은 근데 그 총 한 방 쐈다고 그렇게 전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길래 바로 그럽니까? 이제 네. 그거 내가 지금 네. 말머리에서 모두에서 얘기했던 대로 네. 무슨 문제냐면 이 독일 입장에서는 선제포고 하는 게 그래 얘네들 구제국이라고 하는 게 그 결과적으로 뭐 영국, 프랑스 영국, 이런 프랑스. 이런 예. 식민지들 예. 우리도 좀 가져야 되겠어. 아 이제 이쪽은 식민지가 많은 나라고 예, 예. 독일은 이제 없고. 없고 예. 뭐 신흥 그러니까 제국 굴기하던 나라들과 네. 이제 제국 굴기를 견제하면서 자기네도 제국 네. 그 대열에 들어가고 싶은 나라와의 그 땅 따먹기 전쟁이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식민지 땅 따먹기 전쟁. 예. 뭐 전형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긴 고통을 줬던 일본이 1차 대전에 연합국 측에 들어가면서 조선은 뭐 이미 그때 10년도에 다 완전히 네, 네. 일본 당이 됐었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진출한 걸 보게 되면 네, 네. 진출 아니고 점령한 걸 보게 되면 네, 딱 네. 그렇게 나오죠. 네, 이 네. 전쟁이 네. 땅 따먹기 전쟁이다. 네, 네, 딱 네. 해답이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이 그럼 전쟁의 양상은 좀 어땠습니까? 예. 전개 과정이나 양상. 이게 네. 이제 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제일 처음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독일이라고 하는 데가 뭐 정말 이 불과 정말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별 게 아닌 것 같은 나라가 그냥 네, 러시아하고 마냥 동부 서부에서 네. 같이 그냥 전쟁을 벌이면서 네. 해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4년을 끌었는데. 그러면요. 네. 그 끌면서 물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아까 우리 했지만 사람 죽은 숫자를 보면 연합국 적이 더 많아요. 예. 그 정도로 뭐 엄청 양상이라고 하면 완전히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마지막에 누가 남느냐 네. 그냥 철저하게 그냥 사륙 전쟁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1차 세계 대전이 어쨌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쫙 나래비 서가지고 네.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는데도 이게 뭐 끝나지가 않고 그냥 계속 소모전으로 들어가는데 뭐 한 2km 갔다, 뭐 한 4km 밀렸다, 뭐 이러면서 막 4년 동안 계속 그렇게. 여기에서 이제 하나 이제 네. 우리가 참 그 러시아가 네. 1917년도에 전쟁을 끝낸단 말이에요. 전쟁 안 한단 그렇죠. 말이죠. 예, 왜?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bolshevik 혁명 나고 네. 그 하게 된 동기도 그거라는 거죠. 뭐냐면 이 전쟁터에 그 이제 징병이 돼서 나간다. 네네. 뭐 이제 몇 년 싸우다 보면 또 교대하고 들어올 사람도 있고 뭐. 네네네. 보면 정말로 나라는 황폐돼 있고 가족들은 정말로 뭐 비참하게 네. 살고. 네. 그러면 내가 이건 누굴 위한 전쟁이냐? 그렇죠. 그 당연히 의문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공산주의의 그 혁명 세력들이 민중의 지지를 받는 거죠. 뭐 그렇죠. 물론 뭐 우리 저 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이미 볼셰비크 혁명 나기 전에 이미 이제 혁명에 막 그냥 소용돌이서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예. 전쟁 중단을 외치면서 예, 이제 들고 예, 일어나잖아요. 예. 빵과 전쟁 중단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때는 우파들도 들고 일어나고, 맞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여곡절 거치면서 마지막에 이제 레닌이 네.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 그러니까 레닌이 그 인민들의 지지를 받게 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평화. 평화죠. 네네. 그 딱 단어가 딱 평화죠. 네네. 예. 누굴 위한 전쟁이냐?
원래 2월달에 그 2월 혁명이 됐을 때도 원래 평화 때문에 이제 일어난 건데 그 임시정부 게렌스키 정부 계속 전쟁을 하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10월달에 뒤집어진 거잖아요. 맞죠. 네. 맞죠. 그래서 바로 이제 화두가 평화였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로 이렇게 참혹한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진행되다 보면 영국과 프랑스도 엄청난 물량전이 됐을 것이고 독일도 독일대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었을 텐데요. 요 대목서부터 이제 미국이 후반전에 참가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목으로 이제 넘어가죠. 네, 네.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윌슨이 대통령이었죠. 네, 네. 자, 이 러시아가 그 혁명을 하고 평화를 외치고 그 사람들은 이제 1차 대전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독일하고 강화제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네. 끝내는데 미국은 이제 그 즈음에 이제 17년도 초에 그 미국은 원래 그 윌슨이 재선이 되는 것도 자기도 평화 외치고 뭐 네. 중립 외치고 네, 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뭐 17년도 초에 의회에 나와서 연설한 걸 보게 되면 네. 아주 정말 그럴듯해요. 우리는 뭐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킨다. 네. 그러면서 이 승리 없는 평화를 원한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 안 하고 평화를 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승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 전쟁에 사람 참가해야 승패가 갈라지니까. 예.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럽니다.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아주 그런 말이 멋있네요. 성인군자 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윌슨이 상당히 그 도덕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인식이 돼 있잖아요. 네, 예, 사회에서도.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승리 없는 평화, 뭐 그 애자승회라고 하는 그 도덕에 나오는 게 슬퍼하는 승리하는 자는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그 노자의 가르침도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예, 있는데 그래서 난 그 참모 중에서 누가 아마 동양의 이 철학도 어느 정도 좀 읽은 사람이 이 원고를 참고해가지고 써주지 네. 않았겠나. 네. 왜냐면 그런 대목도 여기 나와요. 비슷한 대목들이. 그 연설문서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던 이 반대 뭐 상원 하위원에서 당신 아마 돈키호테 같은 얘기하냐?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이 무슨 세계 대통령, 세계 뭐 최고 대통령이야? 무슨 아주 그런 소리 하고 앉았어? 네네네. 예, 자, 한마디로 좀 뜬금없는 소리 하느냐? 또 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느냐? 네네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네.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해라. 네. 평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고 해. 근데 왜 그런 비판을 받냐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계속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네. 국제 그 사회, 그 세계 질서에. 그럼 한 입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예. 한 입으로는 개입을 해야 된다고. 예, 그 앞뒤가 안 맞는 거 맞네요. 예, 개입을 하면서 그래야만이 민족 자결을 지킬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개입을 하면 민족 자결이 안 지켜지죠. 예, 그러니까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 대통령 노릇 하겠다. 그게 지금 바로 지난번 트럼프가 이 경찰 행동 안 하겠다 얘기한 거하고 네. 딱 왜 이제 힘이 없다. 네. 왜 개입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린 개입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민족 자결을 얘기하느냐 말이죠. 그렇죠.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 당신네들 제국들 손 털어. 네. 우리가 이제는 네. 세계 왕노릇, 즉 팍스 아메리카나가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네. 우리 미국에 의한 평화야.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말 안 듣는 놈 좁혀야 되고, 미국에 의한 그러니까 미국이 설정한 평화의 질서에 어긋나는 놈은 무조건 이제 좁히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겉으로는 외치긴 했지만 사실은 그냥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 이런 데가 막 전쟁통에 이제 국력이 세력하니까 이제 세계 맹주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세계 맹주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게 네. 그 미국의 5대 대통령은 물론은 네.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맹주를 선언하기 위해서 고립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세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결주의를 얘기한 겁니다. 민족 자결주의. 그렇군요. 네, 딱 그 해답이 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죠.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 말대로 뭐 중립이 되느냐?
그러면서 중립을 하려면 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죠. 아까 중립이라는 게 그게 중립 아닙니까? 일단 말은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네. 근데 결국 참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근데 네. 근데 참전은 미국은 그러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다. 아, 결국 또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또 만들어야죠. 들어가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참전할 그 명분을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이 바로 뭐 제척권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라는 데는 국무장관이 사실 대통령 다음에 2인자 아닙니까? 그렇죠, 2인자죠, 미국에서는. 부통령이라는 건 사실 뭐 대통령 유고시에 하는 거니까. 그게 좀 상징적이고. 상징적이고. 네. 그러니까 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윌슨이 전기에도 할 때 했고 이제 2기 당선될 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윌슨을 보고 전 전쟁광이다. 아, 당신은 입으로는 이 말하고 손으로는 저짓하고 네. 좀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뭐 한국의 어느 누가 그러죠. 뭐 북에 가서 뭐 우리는 평화 선언하자 그러놓고 여기 와서는 계속 뭐 북침전 연습에다가 뭐 그 워킹 그룹까지 사소한 것까지 미국에 다 상의하고 앉았고 군비는 오히려 수구 정권보다도 70~80%가 더 늘어난 계속 걸로. 늘어나잖아요. 네, 군비 쓰고 앉았고 또 뭐 북하고의 관계는 필요도 없는 중형 항공모함이나 만들고 앉았고 뭐 하여간 희한한 짓을 이 윌슨이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윌슨이 그 민족 자결주의가 그렇게 막 포장을 해갖고 막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 문제를 실체를 파악을 하려면 미국의 참전 과정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죠. 그럼 어떻게 참전을 했느냐? 네. 그럼 바로 이제 빌미가 필요하죠. 아, 또 빌미가 내가 중립을 지키고 평화를 원했지만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와 있다. 이런 걸 이제 그 미국 시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이제 참전하자 이렇게 이제 할 여론을 만들어야죠. 왜냐면 난 참전 안 하겠다, 중립을 지키겠다고 표를 얻어가지고 당선이 됐으니까. 그럼 그걸 뒤집어야 되는데. 공약을 뒤집어야 되죠. 예, 뒤집어야 되려면 나는 하기 싫었는데 전쟁하기 싫었는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하여튼 끊임없는 그 간교한 그 계략.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대표적인 사건이 루시타니아호 폭파 사건이 있습니다. 아, 루시타니아 폭파 사건이요? 예. 그건 뭐냐면 루시타니아라고 하는 배는 그 당시에 그 증기기관선이었어요. 증기선이네요. 예. 근데 뭐 그때 이 1900년대 초에 그게 1915년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나온 그 다음에니까 32,500톤이면 엄청난 큰 겁니다. 요즘 해도 큰 배인데 그 엄청난 배가 이제 그 루시타니아호예요. 근데 그 전에 계속 그 미국은 영국에다가 전략 물자를 군수 물자를 갖다 공급을 했죠. 하니까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도 있었죠. 왜냐면 전쟁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독일 대사를 통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런데 미국은 그걸 아주 완전히 뭐 무시해 버려요. 모른 체 하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그 독일에서 제일 그 해상에서 활동하는 게 유보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언더시 보트라고 그러죠. 유보트가 이제 이 미국의 미국이나 영국은 원래 제해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영국의 상선들, 영국이 섬나라다 보니까 외부에서 물자를 조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배들이 수송수단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후원을 폭파해야 되니까 이제 파괴하고 하니까 그래서 경고를 했죠. 우리가 이 전쟁 선포 지역, 이 지역에 들어오는 그 민간인 선박, 이 지역에 들어오는 민간인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문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공격한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지 말고 특히
군수물자 실는 거 네. 용납 안 한다. 이게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영국의 군수물자가 계속 들어가는 거를 봉쇄하기 위한 이제 그렇죠. 그 독일 쪽의 전략이었다는 거잖아요. 전략이죠. 그리고 미국이 경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들어보내지 마라. 여러 번 했죠. 네. 뭐 그게 뭐 그건 뭐 미국 내부의 문서에 다 나와요. 네. 정보 받아고 공문으로 다 보냈겠죠. 네, 당연하죠. 예. 나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미국 무시하고 근데 루시타니오의 그 배도 이제 뭐 승객이 한 1,000한 뭐 거의 2,000명 타고 네. 큰 배니까 네. 여객선이니까 네. 또 보통 여객선이 큰 여객선 밑에 화물을 싣습니다. 옛날에 네. 우리 저기 그 세월호도 보면 그 밑에다가 화물 실죠. 예, 뭐 네. 고박을 뭐 덜했다 뭐 했다 네, 그러잖아요. 네, 네, 네. 화물 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화물을 실는데 이 이제 전략 물자를 실었다, 폭발물 같은 걸 실었다 하는 게 이제 예. 그 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느냐면 그게 이제 의뢰 공격을 받았어요. 네. 받고 이제 그 보일러실이 폭발하는데 보일러실이 찬물이 들어가지고 폭파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뭐 그냥 뭐 이 보일러실이 완전 폭탄이 아니면 그렇게 폭파가 돼가지고 배가 그냥 순지가 확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네. 이놈은 예. 뭐 하여튼 침몰 예. 사건은 미스테리가 많다고 예, 예. 조작이 가능해가지고. 예. 그렇죠. 메이너 사건도 그래 폭파해서 그렇고. 근데 뭐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뭐 폭파된 건 아니니까. 네. 예. 근데 이거는 폭발이 되니까 예. 배라는 게 의뢰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그 폭발이 안 되는데 구멍을 뚫었지. 왜냐면 뭐 그 의뢰가 뭐 배 1,300톤을 밑에 그 구멍을 콱 뚫어 날릴 정도 순식간에 이렇게 못 하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또 예, 이제 어뢰 그 약하고 저기 여러 가지로 이제 예, 그랬겠죠. 폭발력이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밑에가 무기 뭐 이게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배가 내부적으로 그냥 바바방 하고 막 폭발되면서 배가 쉽게 가라앉았다. 거기에서 미국 사람만 뭐 한 200명이 채 안 되는 사람 죽고 뭐 다른 나라 사람에서 미국인이 죽는군요. 예, 200 한 1,000명 네. 이상이 죽습니다. 네, 네. 죽으니까 미국은 딱 빌미 만들었죠. 이제 그때부터는 또 자국민이 죽었다. 네, 미국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죠. 또 얼마 전에 또 몇 해 전에 또 그 타이타닉호도 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루치타니오가 탁 하니까 이제 맞습니다. 미국 여론이 이제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타이타닉도 웃기는 얘기죠. 그 영화로 이제 이해하겠죠. 그렇지만 예. 자, 어쨌든 그 미국 시민들한테 일단은 이제 반은 성공하죠. 네. 자, 네. 독일의 유보트가 네. 우리 이렇게 우리 민간인 선박 상선을. 예. 네. 그러고 와서 여론 추이를 봅니다. 하루 아침에 이렇게 못하니까. 네, 네. 그러면서 계속 여론 게이지를 높이는 거죠. 반 독일 게이지를 높이면서 네, 네. 전쟁 참전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띄우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한 2년 있다가 이제 또 무슨 사건이 벌이느냐. 이제 참전하던 이제 해가 이제 가까이 왔죠. 이제 그해 17년도에 참전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머만 전문 사건 해가지고 지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독일의 외무장관이었었어요. 예. 지머먼이 멕시코 주재 통일 대사에게 보냈다고 하는 전문을 영국의 정보기관에서 감청을 했다. 예. 그게 이제 소위 지머먼 사건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 그 내용은 뭐냐면 당신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 멕시코 독일 대사관에다가 훈령 내용이 이 내용을 갖다가 멕시코 정부에 전해라 하는 거예요. 네, 네. 뭐냐? 너네들이 우리가 미국 본토를 칠 테니 치면 니들도 같이 치고 네. 그러니까 양동 작전 하자. 그러니까 멕시코가 미국을 치라. 예, 이 배후 예. 공격을 해라 이런 뜻이군요. 예. 그거 우리 도와줄게. 예. 근데 그거 멕시코가 그 당시 상황을 바보 아닌 다음에 뭐 그 말 한마디에 덜렁 뭐 미국을 치고 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 전문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의 참전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거죠. 예, 전문이 밝혀진 게 아니고 전문이 그렇다는 전문이 이제 미국 사회에 막 회자가 됐죠. 회자가 됐고요. 예. 예, 왜 영국 정보기관에서 감청한 내용이다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와 이게 뿌리는 거네. 예, 뿌리는 거죠. 예.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게 근데 왜냐면 어쨌든 그걸 계기로 결정적으로 참전을 합니까? 예, 이제 얘기를 네. 예,
그해 참전을 하니까 예, 그게 중요하게 작용을 예, 했네요. 중요한 작용. 그러니까 루시타니아호와 치머먼 사건은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여론을 돌려서 그러니까 정말 멕시코가 침공할 같으니 네. 우리가 대비를 해서 저기 그 배후 세력이 독일이니까 독일 독일을 쳐야 치자. 된다. 예.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당한다. 예. 뭐 이게 딱 그 이제 예. 백성들 속이기 딱 좋죠. 네. 근데 그 전문 사건은 그 팩트는 뭔가요? 예. 근데 그게 팩트가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네네. 이게 영국에서 감청했다는 것도 감청이고 감청이고요. 예.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정식으로 뭐 멕시코 정부에서 그걸 가지고 뭐 미국 정부가 뭐 통보를 했거나 경고를 했거나 어떤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이런 감청을 했다라는 거 말고는 뭐 나온 게 없는 겁니까? 예. 이제 그 얘기 좀 설명할게요. 근데 영국에서 그러면 왜 했겠느냐? 왜 이걸 나는 이제 그걸 갖다가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조작이다.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영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빨리 참전을 해줘야죠. 왜 그래야만이 이거 독일과의 전쟁을 이제 빨리 끝을 내고 그러면 계속 소모만 되고 이 정말 영국이 다급했네요. 다급하죠. 사람만 다 죽어 나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참전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독일은 사실 미국을 안 건드리려고 굉장히 신경을 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맞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이게 과연 그 감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감청이 아니고 그냥 만드는 거 아니냐. 영국 측이나 영미가 그 얘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창 세월이 지나서 이거 그 당시에 우리가 알아봤더니 독일 내 의회에서 이 치머먼 사건을 그 전문이 그게 어떻게 유출이 됐냐. 네. 이거 의회에서 따진 걸 자기가 봤다. 네. 근데 그게 감청이 된 그 1급 정보, 그건 1급 정말 특급 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의회에서 대놓고 합니까? 네. 그 정말 중요한 전시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으로 봐서 그 역시 그 주장 역시 미국의 주장 또는 영국 측의 주장 역시 일방적인 거다. 예. 왜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 아직 확인된 건 없다 이런 없다. 거죠.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걸로 해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 네. 이익 본 게 영국과 미국이니까 네. 충분히 이 사람들이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런 방법론을 써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 투시해서 보면 예. 이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독일이 전문을 보냈다고 그래서 독일이 바보 아닌 다음에 멕시코가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미국을 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세상에 웃겨요. 예,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일반 백성들은 고지 듣죠. 네. 일반 백성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남 얘기를 하나 그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그 천안함 사고가 날 당시에 미국 한국 합동 뭐 이스라엘 뭐 잠수함도 뭐 없어버려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미국과 한국이 합동 작전을 벌였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좁은 그 지역이 좁은 지역인데 거기 합동 작전을 벌이는데 북조선에 이 배가 유유히 잠수함이 돌아가지고 어뢰인가 그걸 발사했다고 하면 그건 신이에요, 신. 그렇죠. 그 신은 그 정도 신이라고 한다면 그럼 미국하고 그러면 저희가 북하고 이제 그 항복해야 되는 장면이죠. 그 정도면요. 그렇죠. 그렇죠. 신출 기물인데요.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난 그 얘기도 들으면 참 웃기는 얘기다. 야, 저 신. 북은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죠. 미국 얘기 들어보면 무슨 못하는 게 불이에요. 없어요. 예,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예, 완전히 그냥 뭐 무슨 안 보이는 그 기대세 반지인가 그거 끼고 그냥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움직인다.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좀 북조선을 가다 투명 세력 그 정도를 그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만드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윌슨이 어쨌든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다가 어쨌든 그 루시타니아노 어떤 그 루시타니아호 하고의 합건하고 그 자폭 사건. 예. 그다음에 이제
루스타님은 사건이라기보다는 자폭이라. 자폭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죠, 그 폭파 유도한 거죠. 자폭이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폭파 유도 시킨 거죠. 뭐라 그랬나요? 루스타니오가 어쨌든 그 예. 상당히 군수물자 예, 이런 예. 거 연동된 이제 그 연쇄 폭파에 의한 예. 이제 사건 그것이 이제 여론 악화시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침범한 사건으로 침범한 사건으로 이제 전령 결정적으로 전문을 이제 통해서. 세기를 박았죠. 예. 그러면서 멕시코가 쳐들어온다. 이렇게 네, 하는 네. 거지. 이러면서 이제 여론을 딱 잡은 다음에 이제 참전을 결정해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독일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윌슨의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포장은 이제 민족 자결주의나 세계 평화나 그다음에 이제 개입 중지, 중립 이런 거로 돼 있지만 사실상 1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미국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는 이름으로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길로 이렇게 넘어갔던 이제 그런 과정이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피해 당사자 중에 하나인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 뭐 3.1 독립혁명 할 때 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어쩌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게 배웠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김규식 박사가 네. 이 파리 강화회의에 갔단 말이죠. 예, 2차 예. 대전. 아니 1차 대전 이제 끝나고 네, 이제 네. 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그렇게 믿고 참 이제. 순수하게 참, 네. 예, 참 나이브하시지. 옛날에 다 그 지금도 뭐 미국 하면 믿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갔더니 문전에서부터 아예 그 경비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죠. 누구야? 그러니까 네. 아, 나 그 한국 임시정부 뭐 저거 뭐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렇게 뭐 완전 문전박대 당했다는 예, 문전박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의 기만성이 예, 우린 당해봤지 않나요?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예, 거죠. 우리가 당해봤는데 불구하고 우린 지금도 민족 자결주의 어쩌고저쩌고 떨고 있으니까 참 왜냐면 차라리 남의 나라가 당한 것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고 나서도 우린 지금도 민족 자결주의 얘기하거든요. 네. 참 이게 어이가 없는 노릇이죠. 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 그 자주 독립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게 환상이고 실현될 수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 민족 자결주의 내가 왜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 학생들 가르치는 뭐 교사도 있을 테고 뭐 교사나 교수분도 계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근데 이걸 좀 분명한 걸 가르쳐야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당했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교단에서 책을 통해서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는 거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하고 싶죠. 네, 이 뜨거운 여름에 다시 이렇게 뜨거운 열도를 높여주는 그런 어쨌든 이 자주에 대한 강한 지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그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